네, 안녕하세요. 박중사입니다. 2023년 9월 25일 월요일 장 마감 방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현재 시간 저녁 8시 22분 지나고 있습니다. 나스닥은 0.1% 정도 빠져서 거래되고 있고요. 우리 야간 선물은 332.50으로 0.6포인트 정도 하락해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나스닥부터 하나씩 짚어볼게요. 일단 나스닥이 최근에 이제 뭐 다중 고점을 형성한 다음에 조금씩 내려오고 있는데 이제 하단 지지 라인이 어디서 이루어질까 한번 생각을 좀 해봐야 될 때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제가 시장의 핵심 이동 평균선 라인을 볼 때 국내 시장은 이제 480 이동 평균선, 즉 제가 보는 차트에서 파란 선 있죠? 파란 선을 좀 더 중요시 여겼다면 나스닥은 그보다 조금 더 긴 호흡으로 720 라인을 좀 더 중요시 여깁니다. 제가 오랜 기간 동안 관측하고 추적해온 결과 몇 가지 이동 평균선을 추려 놨었는데 그 중에 나스닥은 이제 720 라인을 조금 더 중요시 여긴다. 그래서 쭉 보시면 이 나스닥의 추세입니다. 빨간 선 라인을 보시면 계속 2008년 서브프라임 이후로 돌파해서 계속 그 자리를 이탈을 하더라도 금방 이내 돌아오는, 그렇죠? 일시적인 현상들을 보여왔습니다. 지지받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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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탈했다가 이때 이제 코로나 때니까 코로나 때 급격하게 이탈 한번 했었죠. 작게 보이죠? 그리고 다시 지지받고 다시 올라왔었습니다. 그런데 이 강한 2009년 돌파 이후로 10 코로나 때 제외하고는 이제 11년, 12년, 13년간 그 자리를 지키던 나스닥이 22년도에 그 자리를 조금 길게 이탈을 했었어요. 그래서 22년도에 좋지 않은 시장이 꺾였던 시장이 오랜 기간 동안 좀 지속이 됐죠. 평소보다도. 그 빨간 라인을 22년 5월 달에 하향 돌파를 했었습니다. 그쵸? 여기 보시면, 자, 여기 잘 보시면 빨간 라인을 하향 돌파하고 다시 살리고, 그때 제가 이때도 빨간 라인을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하향 돌파하고 다시 살리는지 보자. 그냥 다시 하향 돌파하고 또 살리고, 또 단기적으로 하향 돌파하고 또 살리고, 하향 돌파해서 이제는 막혔습니다. 요 막힌 시점 이후로 시장이 한 번 더 빠져서 허우적거렸죠. 언제 돌파하냐가 이제 중요했어요. 그 다음 바닥을 다지고 1년 뒤 하향 돌파를 최초 만든, 자, 해당 라인을 기준으로 22년도에 크게 흔들었다가 최초 이탈한 지 약 1년 만인 23년 5월 26일에 상방 돌파를 했었습니다. 5월달 22년 5월에 최초 하향 돌파를 하고 23년 5월에 다시 그 자리를 살려서 상방으로 추세를 살렸던 거예요. 몇 달 전이죠, 불과. 그래서 나스닥이 그때 강했던 거 아시죠? 몇 달 전에. 그런 상황에서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상방에서 유지를 또 하고 있다가 돌파 이후 위에서 놀고 있다가 또다시 위협받고 있죠. 해당 자리가. 자, 여기서 지지받는지, 이 부근에서 지지받는지 1차적으로 체크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일시적으로 추가적으로 이탈할 수 있죠. 그렇다면 이탈을 하더라도 돌파했던 자리를 지키는지 여부, 요 자리, 요 봉의 크기를 전체적으로 지켜주는지 여부가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이게 시장을 얼마나, 시장의 하락기가 얼마나 지속되는지 여부가 어느 정도 드러날 수 있어요. 그래서 요 부분에서 좀 집중을 좀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 당시에 여기 정도 오면 이제 수급 판단해봐야 되고, 변화 민감하게 좀 생각해야 되고, 따라오는 내용들 좀 더 디테일하게 봐줘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다가오고 있죠. 좀 멀었었는데 어느새 성큼성큼 다가와서 조금만 있으면은 이제 그게 기준이 이제 13,000포인트 정도 될 것 같아요. 일단 1차적으로. 그 다음에 우상향 하향 상방 돌파했던 자리가 이제 12,700에서 13,000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렇죠? 그때 고 중심 라인 해가지고 지지를 받고 터닝을 할지 잘 지켜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때 때마침 해당 지점에서는 해당 지점 정도 올 때쯤 되면은 우리는 연휴를 맞이하고 일정상으로는 이제 5년 만에 셧다운 위기에 처한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도 한번 같이 묶어서 좀 보시고요. 오늘 우리나라 장은 이제 위클리 옵션 월요일 월요일 상품의 만기일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일단 1순위로 선물도 보지만 1순위로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를 봐야 된다 라고 말씀드리고, 점심시간 때쯤 이제 개인들의 배팅 상태를 이제 확인을
했고, 그 전에도 계속 배팅 상태는 확인을 했었죠. 아침부터. 점심시간 때 이거는 이제 방송 라이브 방송 때 한번 설명을 드렸던 내용인데, 개인들이 점심시간 때 보니까 위클리 옵션을 계속 양매수를 하고 있더라. 그래서 개인들은 이제 위로 강해야 하는, 그리고 아래로는 약해도 되는 변동성을 원하고 있습니다. 여기 잘 한번 뉘앙스 차이를 한번 잘 느껴보세요. 개인들은 위로 강해야 하고 머스트, 아래로는 약해도 되는 변동성을 원하고 있답니다. 둘 다 변동성을 원하는 양매수를 개인들이 하고 있었는데, 위로는 정말 많이 가줘야 된다. 그래서 위로는 어느 정도 올라가도 괜찮다 정도가 됩니다. 뭐 이런 느낌이랄까요? 위로는 많이 가야 되고 아래로는 뭐 약해도 되는 그런 변동성. 어쨌든 양매수기 때문에 오늘은 박스 라인을 기본적으로 박스 성향을 갖고 있던 날이었습니다. 이 박스 내에서 매매를 내가 할 자리를 찾아야 됐던 날이에요. 그래서 뭐 여기는 이제 콜옵션 매수 계약 28,000 계약 매수 금액은 2억, 그래서 멀리 베팅했고, 풋옵션 매수 계약 17,000 계약 매수 금액 15억 가깝게 베팅했던 것을 풀어서 말씀을 드리는 거고, 점심시간 현재 기준, 점심시간 끝나고인지 제가 정확하게 이게 우리 라이브 방송에서 이걸 언제 했는지 지금 정확히 기억은 안 나지만 뭐 돌려보기를 저도 해보겠지만, 어쨌든 중간에 체크를 한 시점을 기준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그래서 일단 요거는 제가 이거 점심시간 때 설명을 드렸던 거고, 우리 매매는 좀 더 빠르게 들어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상황 판단을 끝낸 시점은 아침 9시 한 10분, 2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오늘 어떻게 하냐, 위에서 숏을 좀 잡아보자. 어디서 잡아? 여기서 잡자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기서부터 잡자. 예. 여기서 숏을 말씀을 드렸고, 여기서 뭐 먼저 들어갔다가 단기로 익절하고 나오신 분들도 뭐 다시 진입할 수 있는 시장이 연출이 됐었습니다. 그렇죠? 제시해드린 가격이 급락했다가 다시 올라왔어요. 그래서 충분히 이때 놓치셨던 분들까지도 기회를 주는구나 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이때도 다시 말씀을 드렸죠. 톡방에 또 들어가도 다시 반복해서 올려드리면서 여전히 유효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제가 어디서 마무리를 지었나요? 먼저 마무리하시는 분들은 뭐 먼저 마무리하시되, 좀 끌고 가시는 분들은 제가 다시 올라오는 타점 333 정도 봐가지고 다시 올라오는 구간 돌파하지 않으면 쭉 들고 가셔도 되는데, 마무리를 지으실 분은 여기서 마무리하시자라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그래서 좀 길게 좀 끝까지 조금 긴 호흡으로 드셨던 분들은 제가 진입과 최종 청산을 여기서 말씀드렸기 때문에 이 구간을 드시는 분들도 계실 수 있었고요. 그렇게 해서 인증이 좀 올라왔었죠. 그 다음에 했던 거는 짧게 시도했다가 뭐 커트를 하고 나왔었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먹고 이거 자르는 하루였어요. 그런 상태로 오늘 매매를 했고, 그 상황 판단은 오늘 외국인들이 아침에 선물 매수가 제법 있었습니다. 이때 외국인들의 수급은 선물의 매수였어요. 보시다시피 외국인들 오늘 하루 종일 선물을 우상향으로 매수하는 날이었습니다. 함부로 숏을 볼 수 없는 날이에요. 어떤 관점에서 외국인들의 수급만을 추종한다면 오늘 어떻게 숏을 봐요? 롱을 봐야지. 그것도 이 지점에서 롱을 봐야겠죠. 그러나 그게 이 매수에 대한 속뜻을 저는 파악을 해야 했습니다. 이 매수는 힘이 실린 신규 매수라기보다는 기존의 금요일 내지 금요일을 포함하여 그 이전에 베팅했던 매도분에 대한 일부 청산이 섞여 있기 때문에 마무리 청산 관점으로 보면서 이거는 매수의 힘을 순수 매수로만 생각할 게 아니라 한 절반 정도는 내주고 봐야 될 것 같다. 당시에는 이게 완성돼서 그렇지, 당시에는 한 1,000억 정도 매수를 하고 있었기 때문에 한 반을 까고 보면은 솔직히 매수 강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래서 위클리 옵션 월요일 거를 가미해서 보니까 여기 이라는 계산이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파생반에 제가 관점을 제시해드리고, 오늘도 이렇게 수익을 내신 분들의 결과를 이렇게 또 저도 받을 수가 있었던 거죠. 그래서 보시면 여기 그 내용이 나오죠. 오름숏, 올랐을 때 숏입니다. 오름숏에 먹을 자리를 줬네요. 여기 아침에
개인 수급이 위클리 풋에 몰리고 그 다음에 외인 선물 매수 중이었는데도 상승 수급이었는데도 하락 숏 관점을 보신 건 대단하십니다. 항상 신기한 애라고 말씀드렸는데 단순히 수급을 보지 마시고요. 그 수급이 어떤 상태의 수급인지를 보셔야 돼요. 우리가 호가의 거래량이 막 올라와요. 거래량은 많이 막 올라오는데 거래가 될 때 주식도 이게 어떤 거래량인지도 같이 파악할 필요가 있겠죠. 이게 자전 거래인 건지 진짜 말 그대로 매수 막 폭발시키는 매집하는 거래인 건지 아니면 청산하는데 힘이 실린 거래인 건지 구분을 해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차트를 만드는 요 날도 예를 들어서 양봉이 빵 나왔어요. 이 양봉이 겉으로 보기에는 하루 마치고 보기에는 그냥 양봉인데 이 안에서 이렇게 움직인 건지 쭉 갔다가 이렇게 빠져서 다시 움직인 건지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잖아요. 이 안에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해 줘야겠죠. 마찬가지입니다. 수급은 플러스 상방이었지만 상방을 가리키고 있었지만 해당 지점에서 숏을 봐야 됐던 이유 그러면서 이렇게 수익 인증 그 관점대로 이행하셨던 분들 100% 보실 건 아니에요. 하지만 제 관점을 어느 정도 신뢰하시는 만큼 매매하셨겠죠. 그렇죠? 저도 틀릴 때가 당연히 있습니다만 여러분들의 관점과 제 관점이 합쳐졌을 때 시너지를 엄청나게 발휘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기서도 외국인들이 매수했어도 오늘은 롱을 말씀드리지 않고 위에서 숏이었습니다. 물론 하루 종일 숏으로 간 건 아니었기 때문에 청산을 하고 다시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스 관점으로 완전히 수렴을 했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먹을 자리에서 어떻게 했냐가 중요한 거죠. 그래서 160만원 이렇게 정말 제가 감동스러운 멘트 여기서 나왔었습니다. 어제 제가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금요일 마감 영상에서 포함되어 있었죠. 이렇게 올려주셨던 분 아들에게 돼지고기를 사주기로 약속했는데 어떻게 소고기가 됐다. 금요일에 매매를 통해서 그렇죠. 그런데 오늘은 그 소고기가 수입산이었는데 오늘은 한우를 먹을 수 있게 되셨다. 아들에게 좋은 아빠 노릇을 할 수 있게 해주셔서 고맙습니다. 요 멘트가 너무 와닿아가지고 제가 단톡방에다가 또 말씀을 드렸죠. 이것 때문에 이 말씀을 해주신 것 때문에 제가 너무 보람을 느껴서 앞으로 이 일을 더 열심히 여러분들께 도움을 드릴 수 있는 계기가 또 될 수 있다. 그렇죠? 저도 보람 차니까요. 그래서 너무 요렇게 또 올려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요. 저 또한 큰 힘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93만원 수익도 있으시고 한상 차려주셨는데 그릇이 작아 한 입밖에 못 먹었습니다. 괜찮습니다. 한상에 맛있는 거 한 입만 베어 먹어도 충분하죠. 예, 점점 더 늘려나가면 되죠. 상 차려주면 한 입 먹을 때도 있고 점점 더 한 그릇 먹을 때도 있고 한 상을 다 먹을 때도 있고 점점 이제 관점 보는 게 좀 눈이 좀 시야가 넓어지면 더 드실 수 있을 겁니다. 점점 계속 계시고 공부하시다 보면 그다음에 타점 9타점 200만원 있으시고 이렇게 됩니다. 예, 이렇게 수익 인증 올려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뭐 어쨌든 간에 제가 오늘 만약에 그런 관점을 올려드리지 않았다면 그렇게 판단하지 않았다면 세부적인 내용을 판단하지 않았다면요 오늘 정말 엇박자 꼬이기 너무 쉬운 날이었습니다. 보시다시피 하향 돌파네 숏이구나 당했죠. 하향 돌파네 이탈했으니까 하향 돌파네 오케이 오늘 숏이네 원웨이 숏이네 라고 또 숏 진입한 사람 없을까요? 전국에 엄청 많아요. 그 다음에 뭐야 아니네 손절 뭐야 상방 돌파네 오케이 롱이다 롱 따라 들어갔다가 뭐야 하향 돌파인가? 상방 돌파인가? 돌파네 상방이다 뭐야 하방인가? 이러다가 오늘 하루 종일 꼬이는 거예요. 한 번 여기서 꼬이기 몇 번 꼬이기 시작하면 눈 돌아갑니다. 눈 뒤집혀 버립니다. 오늘 손실분을 만회하고자 무리를 하게 되죠. 무리수를 둬요. 내가 평소에 100만원 가지고 베팅했던 거를 200만원, 3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늘려버리다가 다시 꼬여서 흥분 상태인데 마음의 심리적 압박을 받고 있는데 잘 될 리가 없죠. 급한데 이렇게 급하게 내가 게임에서 또 끌려다니면서 지게 되는 결과를 맞이합니다. 세심한 판단과 그 다음에 냉철한 타점 판단 그 다음에 기다릴 줄 아는 하이에나가 되셔야 합니다. 그래서 그거를 제가 훈련시켜 드리는 게 바로 파생반의 역할인 거고요. 우리 정혜연바 그렇게 지금 우리는 잘 하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을 드렸고 다시 이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오늘 위클리 옵션 월요일 만기
종가 싸움 어떻게 됐는데요? 정말 재미없는 흐름이었죠. 330 콜옵션과 332 풋옵션 싸움이 됐는데 330 콜옵션 1.73에서 1.58, 332.5 풋옵션 0.83에서 동시효과 들어가가지고 0.92로 끝났습니다. 별 볼 일 없는 별 볼 일 없는 마감 만기였습니다. 그래서 뭐 종가에는 볼 게 없었고요. 네 번째, 자, 이제 제가 이전 영상, 일요일에 올려드렸던 이 직전 영상에서 제가 웬만하면 인플레이션에 대해서 내용은 다 설명드렸어요, 요약해서. 그래서 그 인플레이션 문제는 기존 영상, 이 직전 영상을 반드시 꼭 필수적으로 보고 오셔야 되고요. 인플레이션 문제는 글로벌 이슈입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나라의 영향도 크겠지만 기본적으로 글로벌 이슈죠. 근데 이제 우리나라 자체의 문제는 없나, 자체적으로도 참 녹록지 않은 환경이 지속되고 있습니다. 뭐 가계대출은 계속 올라가죠, 그죠? 많아지죠. 뭐 증권사 PF 연체율 지금 17.3%까지 높아졌습니다. 3개월 동안 1조 원이 증가했어요. 그리고 올해만 7%가 증가했습니다. 건설 원자재 가격 인상과 금리 인상으로 인한 분양난, 부동산 PF 시장이 따라서 경색이 되면서 건설사 폐업이 400건이 넘었어요. 올해 2006년 이후 17년 만에 최대치입니다. 정말 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시공 능력 평가가 20위권 내에 있는 건설사도 경영난에 시달리고 있다고 합니다. 최근에 태형건설 PF 터졌죠. 그래서 태형건설이 그럼 급락하지는 않았어요. 건설사들이 뭐 그렇다고 해서 엄청나게 지금 급락을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미 어느 정도 반 정도는 선반영돼서 조금 미리 떨어진 건 있어요. 그건 인정. 건설사가 뭐 저 위에 고점을 막 찍으러 가던 그런 시기가 아닙니다. 정말 오랜 기간 동안 금리 인상된 시점 이후로 계속 꾸준히 떨어져 왔었어요. 건설사는 평균적으로 뭐 예를 들어서 뭐 저 네옴시티나 사우디 쪽이나 우크라이나 재건 쪽에 속하지 않은 그런 일반적인 건설사들은 대부분 금리 인상 시점부터 장기간 떨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는 이 부분을 많이 반영을 하고 있습니다. 머금고 있습니다. 내용을.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렇게 시끄러운 환경 속에서도 엄청나게 막 크게 떨어지고 그러지는 않고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피크를 찍으러, 피날레를 찍으러 갈 수는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주의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뭐 태형건설도 뭐 그 얘기가 있었지만 그렇게 많이 떨어지진 않았어요. 그 다음에 뭐 GS건설 10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 신규 영업정지 처분을 받고도 지금 크게 추가적으로 떨어지지는 않고 있죠. 버티고는 있습니다만 충분히 이 가격에서 더 많은 매도를 일으킨 다음에 본격적으로 다시 한번 떨어질 수가 있습니다. 피날레를 찍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계속 금리 인상 시기 동안 문제가 됐던, 그리고 주가가 계속 악화됐던 기업들은 조심을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뭐 테마에 속해 있다면 조금 다른 얘기긴 합니다. 테마에 속해 있으면은 돈들이 일단 진입을 많이 해놨기 때문에 살리는데도 화끈한 움직임을 보이기가 쉬워요. 이제 그런 것들을 제외하고 그렇지 않았던 건설사들은 일단 주의를 해야 될 거고요. 이게 사실 건설사 섹터 문제만은 아니죠. 그것도 좀 시장 자체를 신경을 써야 되는 그런 문제로 갑니다. 자, 나머지 이제 선물 옵션에 대한 하락 가능성이 높아지는 지표들, 그런 압박들, 그리고 상방 가능성은 없는지에 대한 내용들 금요일 영상 다시 한번 꼭 보셔야 됩니다. 일단 기준은 금요일과 크게 달라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제 올려드린 마감 영상을 꼭 함께 보시고요. 일단 기본적으로 구독자 정보 공유방에 입장하셔서 거기에 올려드리는 내용을 필수로 파악하실 필요도 있습니다. 내가 조금 더 잘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은 두들기세요. 구독자 정보 공유방 입장하세요. 구독자이시면 됩니다. 구독자이시면 다른 조건 없이 구독 인증만 해주시면 들어오실 수 있으니까 망설이지 마시고 들어오시고요. 자,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뭐 안 좋은 어두운 얘기밖에 없는데 그래도 옵니다. 옵니다. 어떤 게 와요? 왜곡되었던 코스닥이 기본적으로 에코프로와 오늘 에코프로 BM 같은 거 많이 떨어졌죠. 에코프로와 에코프로 BM은 경쟁력이 나중에 갈수록 시간이 갈수록 더 약화될 겁니다. 너무 오버했어요. 다시 제자리를 어느 정도 찾아갈 겁니다. 앞으로도 반토막 이상 날 거예요 라는 제 관점은 라이브 방송 때 수없이 말씀드렸습니다. 고점을 찍을 때도 그랬고 계속 말씀드려왔습니다. 중국의 2차전지 시장에 지금 밀리고 있는 상황과 앞으로 우리가 얼마나 경쟁력을 가질 수 있는 것인지, 그리고 회복이 어느 정도 된다고 해도 주가가 과연 예전 가치를 회복될 수 있을 것인지에 대한 내용은 라이브 방송 때 수없이 반복했고 또 앞으로도 많이 이야기해드릴 거니까 라이브 방송 많이 참여해 주시고요. 시간이 되시는 분들은.
자, 어쨌든 오늘 많이 빠졌어요. 에코프로 BM. 그러면서 코스닥이 좀 많이 흔들렸죠. 코스닥이 지금 오늘 2% 넘게 2.12%나 빠졌습니다. 480자리 이탈해 버렸어요. 여기 파란 선 라인 여기까지 이탈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코스닥이 이제 왜곡되었던 코스닥이 어느 정도 제자리를 좀 찾아가는 과정인데 어느 정도 다 찾아가면 이제 강한 터닝 포인트가 또 올 수가 있어요. 좀 낙폭과대가 어느 정도 진행이 됐을 때 오늘 그리고 외국인들의 선물 매수가 3천억대 정도 나왔습니다. 이게 뭐 순수 3천억이 아니라는 것은 제가 좀 전에 설명을 드렸었고 금요일에 베팅했던 매도 부분과 그 이전에 매도 포지션을 쥐고 있던 쪽에서 일부 수익 청산이 나온 것으로 추정됩니다. 막판에도 그랬고요. 뭐 이제는 벌써 뭐 10월물이 만기가 얼마 남지 않았기 때문에 벌써 8거래일 남았어요.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벌써. 그러면서 이제 옵션들을 이제 마감 준비하면서 선물에서도 이런 특이 반응이 좀 먼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그래서 그 다음에 이제 금융투자가 최근에 좀 특이한데요. 금융투자가 9월 만기 이후로 지금 며칠 됐습니까? 9월 만기 이후로 제법 좀 흘렀죠. 한 2주 정도 흘러가는데 단 하루도 빠지지 않고 콜옵션 매수를 하고 있어요. 금융투자가 콜옵션이 뭐 진짜 과매수에 들 정도로 콜옵션 매수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런 상태도 조금 신경 써볼 만한 문제죠. 그래서 반등이 올 때는 이들의 힘으로 좀 적극적으로 올 가능성이 좀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에나식 타점 잡기가 좀 더 유효하다라는 걸 말씀을 드리고 있는 거고요. 이제 외국인들의 포지션 청산만 제거하면 됩니다. 요것만 그러니까 포지션만 청산으로 제거되면 됩니다. 외국인들이 어쨌든 하방에 키를 잡고 있으니까. 그리고 금융투자는 상방 터닝을 준비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 익절 청산을 지난 8월에 외국인들이 하지 않았어요. 그렇죠? 계속 설명드렸던 내용이잖아요. 외국인들이 4조 5조 원 매도 키를 잡고 지난번에 8월 17일 중순경에 이 떨어졌을 때 수익이 많이 났었는데 1,000억 이상 수익이 났었는데도 청산하지 않고 오히려 손실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외국인들이 지금 현재 매도 2조 원 정도 쌓인 것 매도 부분에 대한 수익 청산이 필요한 상황이에요. 요게 이루어지면 기관들 금융투자의 콜옵션들이 반응이 나올 수가 있습니다. 언제? 8거래일 이내에 나올 수도 있어요. 빠르면 8거래일 이내. 그러니까 우리 명절 전후로 큰 변화가 생길 수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요 부분에도 조금 주목해서 좀 유의해서 좀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어쨌든 오늘 요 정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요. 나머지 매일마다 마감 영상이 뭔가 같은 내용을 반복하는 것 같으면서도 그날에 나왔던 현상들을 계속 살 붙여서 말씀을 드리니까 꾸준히 계속 보시는 게 중요합니다. 그러다 보면 계속 반복되는 내용들이 잡힐 거예요. 그게 바로 가장 중요한 핵심 라인이죠. 그렇죠? 그래서 계속 당일에 추가되는 내용, 그다음에 어제 다루지 않은 내용들이 내일 다뤄질 수 있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꾸준히 놓치지 않고 하루를 꼭 정리를 하고 하루를 복기를 하고 마감을 하시는 게 실력을 늘리는 길이라고, 또 내가 나중에라도 언제든지 매매에서 수익을 낼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 마칠 거고요. 고생들 많으셨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부탁드리겠습니다. 댓글 환영하고요. 자, 내일 아침 화요일이죠? 화요일 아침 8시 20분에 유튜브 라이브 방송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고생하셨습니다.